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 등 대도시 광역거점 간 이동 시간을 30분대로 줄이는 내용의 광역교통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수도권의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을지 또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될지 김성훈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광역교통대책 어떤 내용들이 주로 담겼고 또 어떤 효과가 예상되고 있나요? 네, 어제 정부 발표에서 가장 눈길을 끈 건 수도권 서부 지역에 광역급행철도 GTX 신규 노선을 설치한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노선은 검토 과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 확정 발표할 방침인데요. 전문가들은 경기 김포와 인천 검단 신도시에서 하남을 잇는 노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쪽 서부권은 남양주 등 3기 신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통 개발이 소외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지역입니다. 계획대로 철도 노선이 생긴다면 교통난 해소에 기여하는 측면이 분명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부는 지하철 3호선 대화 운전과 9호선 강일 미사 구간을 연장하고 또 인천 2호선을 신안산선으로 연결하는 방안도 밝혔는데요. 이 지역들 역시 기반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자족 기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기에 교통이 개선된다면 입지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광역교통이 개발되면 아무래도 집값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네, 광역교통망이 개선되면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 도심까지 이동 시간이 줄어들면서 도시 과밀화가 해소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구매력이 높지 않은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이 주를 이루는 30, 40대가 가격이 부담스러운 서울을 피해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 집값의 안정화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건데요. 하지만 이날 정부의 발표는 10년 뒤를 내다본 청사진입니다. 때문에 당장의 효과는 미비할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정부 계획에 담긴 GTX와 트램 또 전용차로와 환승센터 추진 모두 현실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지난해 착공한 GTX-A 노선의 경우도 첫 삽을 뜨기까지 12년이 걸렸습니다. 때문에 가시적인 수준의 개발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집값 안정이나 서울 분산 효과가 바로 나타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상당한 재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재원 마련이라든지 실현 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정부는 비전을 발표하면서도 어떤 사업에 얼마의 예산이 필요하고 또 해당 지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려면 매년 7조 원에서 최대 16조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토부의 한 해 사회 간접자본 예산을 육박하는 수준인데요. 여기에 광역교통사업 재원은 국비와 지방비로 나누어 집행됩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가 낮을 경우 사업 속도가 더뎌질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부호가 붙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 발표가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